欠如している歯などに対して歯の再生を目指す治療薬の開発は世界初の試みで、世界的に見ても同じような技術は存在しないということです。歯医者あれ有名ですよね。既存の技術とやっぱ一線を画しますよね。大阪市北区にある北野病院は、生まれつき歯の数が足りない患者に対しての治療を目指した臨床試験を今年9月から始めると発表しました。 상어는 이빨이 300개밖에 없지만 뽑혀도 이빨이 나서 평생 동안 3만 개의 이빨이 난다고 합니다. 인간은 평생 유치 20개 그리고 영구치 32개의 치아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상어처럼 치아가 계속해서 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 텐데 왜 인간은 치아가 다시 나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과거 선사시대 때는 인간은 일찍 죽어서 단 52개의 치아로도 충분했다고 합니다. 치아를 다시 재생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고 진화론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오래 살고 있어요. 그렇기에 더 많은 이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사 한 방에 이빨이 다시 난다면 어떨까요? 2021년 일본 교토대에서 치아를 재생시키는 방법을 발견했고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USAG1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치아가 발달하는 것을 억제를 한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단백질이 세포의 수용체에 직접 결합을 함으로써 신호가 오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따라서 이 단백질을 반대로 억제할 수 있다면 치아는 다시 자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연구진은 세운 거예요. 과학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었다면 그 원인이 있을 텐데 문제는 원인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USAG1이라는 단백질이 치아의 재생을 억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번에 USAG1이라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토대 연구자들은 anti-USAG1이라는 USAG1의 단백질을 억제하는 항체를 개발했고 쥐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치아의 개수가 컨트롤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치아가 다시 자라났습니다. 좌측은 USAG1이 많은 쥐, 우측은 USAG1을 억제시킨 쥐인데 밑에 이빨이 새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제 아무리 인간의 치아와 유사한 동물을 사용했다고 한들 인간은 아니라는 점. 두 번째로 만약에 USAG1이라는 단백질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면 거칠게 예를 들어서 이거 알고 보니까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주는 단백질 중에 하나였다면 USAG1을 억제시키게 되면 탈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구진은 2021년 이후에 돼지랑 개, 더 나아가 인간에게도 테스트한 것을 목표로 세웠고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의 시간이 흐르고 2024년 드디어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사카의 교토대학 병원에서 올해 9월부터 세계 최초의 치아 재생 치료제가 사용될 예정이에요. 일단은 선천적으로 치아가 많이 없는 전체 인구의 약 1%의 환자들에게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예정이고요. 30세에서 64세까지 남성 30명이 여기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불과 3년 사이에 이렇게 빠르게 인간에게 임상시험이 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 문제가 크게 없었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현재 언론에 따르면 동물 연구에서 지금까지 부작용이 확인된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을 통한 실험이 끝나게 되면 2살부터 한 7살까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 2030년부터 약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맥 주사 딱 한 방에 치아가 다시 나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물론 2030년부터라 다소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함수를 배우고 1차 방정식을 알아야 2차 방정식을 알듯 하나하나 순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계획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연구진은 우선은 치아가 정상적으로 나지 않는 무치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첫 목표로 삼은 거고요. 1차 임상시험으로 성인들을,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들을, 그래도 문제가 없다면 2030년에 주사형 치아재생 약물이 판매가 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이 약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과학은 1000개의 씨앗 중에서 단 하나만 자라도 성공이고 남는 게임이에요. 그 살아남은 하나가 세상을 바꾸니까요. 빠르면 10년 내에 임플란트도 필요 없이 주사 한 방에 잃어버린 이빨이 다시 나는 세상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되게 좀 과장하기보다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편이잖아요. 이번 연구는 근데 이례적이게도 연구자들도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연구를 주도한 카츠 타카시 교수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느껴진다. We can't sleep at night, very afraid, and our heart is Okay, but the at present the climate is also favoring us. So, but there may be chances for a heavy rain also. मेरा घर है, घर पूरा घर है। मेरा बड़ा भाई घर आया था, छोटा भाई नाइट 1 घंटे थोड़े बाद में थोड़ा पानी आएगा। 2 घंटा बाद में पूरा पानी आएगा। मेरा छोटा लड़की 2 लड़की है, मेरी वाइफ पूरा ऊपर चलेगा। तो मैं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서 일어난 산사태로 지금까지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100여 명이 실종 상태인데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거대한 돌더미를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긴 밧줄에 온갖 중장비까지 그리고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쓰촨성 마오현 일대의 산사태가 일어난 건 새벽 6시쯤. 며칠째 이어진 비로 약해진 지반이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出来看听到后头有点响声有点大，结果那个房子也在流，出去关门，结果跑出来噻，那个气流跟着水湿的血就把我们卷过来了。 수십 가구가 매몰되고 1,600여 미터의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실종자 규모도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급 특대형 재난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구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넓은 데다 현장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11만 명에 이르는 마오현 인구 중 대다수는 소수민족인 장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년 전 일어난 스촨 대지진 진원지에서 불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마오현은 지진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질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초대형 화재로 서울의 2배 가까운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관광도시에도 큰 불이 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남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불씨가 회오리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위성사진에서도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시작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대형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He goes, fire department, get your stuff, you're leaving. I said, oh, not again. 하루 새 피해 면적이 2배로 늘면서 1,456제곱킬로미터, 서울 2배 크기가 불에 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화재 중 올해 최악의 화재로 역대 7번째 규모입니다. 현지 경찰은 불에 타고 있는 차량을 협곡에 밀어넣은 방화범 42살 로니 스타우트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난 지역은 지난 2018년 85명의 목숨을 앗아간 파라다이스 산불이 났던 일대인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Every once in a while when we smell smoke or see smoke like that, it does trigger us. It triggers the people here in Paradise. It's just part of the, when you go through trauma, that's what happens. 미국에서만 1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로키 산맥의 관광도시 제스퍼에선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이 닥쳐 도시 건물의 40%가 불에 타고 17,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테네시주 할리우드 테마파크에선 강한 폭풍으로 주차장이 물에 잠기고 관광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미국 중부와 남동부에 걸쳐 극심한 폭염이 예고돼 당국은 최대 3천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무보트를 타고 수해 현장을 둘러봅니다. 주택 지붕들만 간신히 눈에 보일 정도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는 압록강 범람으로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지역 주택 4,100여 가구와 농경지 3,000 정보가 침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축구장 4,2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수많은 공공건물과 도로, 철길도 물에 잠겼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용 열차 안에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연 김 위원장이 직접 인명피해를 거론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강한 질책과 경질성 교체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처벌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다만 인명피해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앞서 북한 매체는 압록강 섬지역 주민 5천여 명이 고립됐다고 전하면서 군 헬기를 통해 구조된 인원수가 4,200여 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일단 비상확대회의에서 피해가 큰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피해 복구를 위한 사령부를 조직해 국가 역량을 총 집중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민심은 상당히 나쁠 거고 외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북중 관계가 냉랭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 손을 벌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통일부는 같은 압록강이 범람했던 지난 2010년 수해나 태풍 마이삭이 강타했던 2020년보다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에서 현지 시각 29일 승객 800여 명을 태운 기차가 화물트럭과 충돌해 최소 14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고로 열차 9량이 탈선했고 일부는 전복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철도청은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건널목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